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친절이 언제나 옳은 대응이라는 착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지혜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친절은 미덕이며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것은 고결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이 가능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친절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도덕적, 심리적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베푸는 친절은 관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친절은 당신이 기꺼이 복종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호를 포착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평등한 협력의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철저한 계급, 즉 서열 구조입니다. 누가 위이고 누가 아래인지를 가리는 지배 게임일 뿐이죠. 그들은 친밀감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절을 베풀고 이해와 용서, 그리고 연민을 보여줄 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이제 완전히 길들여졌군. 이것은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에는 깊은 내면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보상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자아를 과대 포장된 위대한 페르소나로 가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자아는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인정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가장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능은 상대방을 좋게 보려 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땐 상대의 편을 들어주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대부분에서 아름답게 기능하는 이 건강한 본능이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서는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둔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우리 모두는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믿는 그 선한 가정과 그들의 계산된 조종 사이의 격차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당신은 관계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 즉 압박점을 하나하나 지도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것이 연인이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가족이든 그 관계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친절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약함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당신이 이미 많은 것을 용납했으니 앞으로는 더 심한 것도 견뎌낼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행동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지속적인 보상보다 특정 행동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이 분야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관계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가끔 아주 약간의 친절과 거짓된 희망을 던져줍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당신은 그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 더 많은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의 병리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춰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멈추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친절하지 않게 대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경계선 없는 친절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신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학대에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함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닙니다. 순진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역기능적인 관계에 기름을 붓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존재합니다. 연민은 어느 지점에서 비겁함이 되는가? 파괴적인 행동에 맞서기를 거부하는 것이 언제부터 고결함을 잃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되는가?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얽힌 모든 사람이 결국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맥락에서 착하게 구는 것은 도덕적 회피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물속의 피냄새처럼 당신의 두려움을 맡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것을 습관으로 삼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해야 할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공감은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짜놓은 각본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 대신 친절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무대를 연장시켜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계속 연기하고 당신은 언젠가 각본이 바뀌기를 바라며 계속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각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통제였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적 연료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리고 위축되고 결국 버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당신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선물이 아니라 지배하고 속이고 파괴할 기회로 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르시시스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정직하고 단호하며 기꺼이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그들의 혼돈을 얼마나 오래 견뎌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미묘하고 교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우리 사회가 매우 옳게도 우리에게 키우라고 가르치는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도덕성의 초석입니다. 공감이 없다면 협력은 무너지고 문명 자체가 원시적인 야만성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 역시 다른 모든 미덕과 마찬가지로 분별력과 분리될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이 본질적으로 고귀한 특성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공감은 진실과 상호 책임이라는 경계 안에서 행사될 때만 고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감을 사용하고 휘두를 도구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당신의 능력, 상처를 달래고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당신의 열망은 그들에게는 이용하기 좋은 약점일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인형술사가 줄을 당기듯 쉽게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고 성찰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당신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작은 표정 변화, 당신을 자극하는 것들, 당신의 죄책감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는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혹은 어쩌면 내가 너무 심했나 봐와 같은 말을 할 때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들은 오직 당신의 취약점에만 맞춰진 심리적 플레이북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약해서 착취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깊고 다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레이더가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고 나르시시스트의 고통을 이해해주기만 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기만 하면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감은 그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내며 스스로를 오해받은 희생자로 포장합니다. 그들이 정말 희생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연민을 자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연민을 활성화하는 순간 그들은 게임의 판을 장악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매우 교묘한 조종 행위인 것을 당신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생존자들이 감정적으로 납치당한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잔인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상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기적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공감 조종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인간성 그 자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감정 계좌가 바닥나고 여전히 넌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듣게 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공감이 당신의 판단력을 압도할 때 당신은 자기 착취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결정적인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무기화하는 사람을 이해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당신에게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를 당신의 감정적 경계선을 계속 침범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빚진 것이 아닙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결국 동반이존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혼돈을 해결하는 데 묶이는 악순환에 당신을 가두어 둡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소멸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사라질수록 그들이 지배할 공간은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그들의 병리를 섬기는 심리적 식민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냉담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대안은 지혜로운 공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동반된 공감, 당신 자신을 그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연민입니다. 연민이나 죄책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필요가 충족되고 있는가? 이 감정적 교류는 상호적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통제를 위해 바이올린처럼 연주되고 있는가? 맹목적인 공감에서 분별력 있는 공감으로 전환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당신의 관점을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씁쓸한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이고 연기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이 그들이 희생자라는 가면 뒤에서 조종을 계속하는 동안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공감을 되찾고 그것을 분별력과 결합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제거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할당한 역할을 그만두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이 더 이상 통제